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청사 부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부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춘천을 벗어나 인근 원주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애정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 멀티주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백신 보급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옛 미군 부대 부지를 비롯해 춘천 시내 주요 부지 인근 주민들 사이에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원주시 번영회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봉이동에 위치한 강원도청. 60년도 더 된 건물이라 낡고 비좁은 데다 지진에도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도청사를 옮기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지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최문순 지사 시절이던 올해 초 근화동 옛 미군부대 자리가 낙점됐지만 김진태 신임지사가 졸속 결정이라며 부지 재선정 입장을 밝힌 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말 열린 제1회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규정안과 앞으로의 주요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부지 결정이 백지화되면서 먼저 춘천 시내에서 유치전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결정 부지였던 군화동 옛 미군부대 부지부터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삼천동 옛 중도배터 인근 부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원들은 도청사를 자신의 지역구에 세우기 위해 의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거나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원주시 번영회도 가세했습니다. 도청사 부지 대상을 춘천에만 국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도민 모두의 세금이 투여되는데도 신청사 건립 위하여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춘천 이외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소재지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의 연내부지 확정 방침 속에 유치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애정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고 우리 지역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미 2007년부터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이제서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입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도 전담반을 구성해 각종 아이디어 공모와 고향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속초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 및 답례품을 준비해서 더 많은 기부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양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에 달하는 세금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특산품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10만 원으로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였던 11일 28,000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7일 85,000여 명보다도 많은 건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도 13일부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상처 때문에 이번 명절을 고통과 한숨으로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항 지역에 내린 비는 378.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로 관측 이래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물폭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시민이 빠르게 물이 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사로가 물길 역할을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가 좀 낮은 편인데도 잠기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아파트 진지가 오래돼가 물막이가 당연히 없지요. 이제 모래 주머니는 사가지고 이래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 없는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십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지상으로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갖춘 곳은 10곳 중 절반 수준. 하지만 물막이판,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은 있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박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5일부터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해진 백신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볼 텐데요. 인제대학교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또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일 5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고 앞으로 2달간 100만 명 이상 추가 누적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권고되는 예방접종을 해두셔야 되겠는데요. 현재 코로나 국내 유행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99% 이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면역 회피력이나 전파력이 높아져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증화 진행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는 4차 접종까지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 12세에서 19세의 경우에도 3차 접종까지 맞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이가 백신이 향후 도입되는데 현재 기초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기초 접종을 맞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스카이코비1 멀티주 국내 1호 백신인데요. 기존 백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지 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와 더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이 추가되었는데요. mRNA를 주사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 항원이 만들어지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합성한 단백 항원을 주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존 백신들과 직접적인 비교 실험은 없지만 동등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접종 건수가 많지 않아서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18세 이상 성인에게서 1, 2차 접종으로 허가되어 있는데요. 기존 mRNA 백신에 대해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상 반응이 염려되셔서 못 맞으셨던 경우에 지금 스카이코비1 멀티주 백신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3차 접종 시 BA.1과 BA.5에 대한 중화 항체가가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향후에 3차 추가 접종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자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BA.5나 향후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맞춤 개량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새로운 변이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4일 정오쯤 태백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가 붕괴돼 작업자 1명이 매몰됐습니다. 태백시와 태백소방서는 이날 광업소 내 갱도에서 석탄을 채취하던 중 물이 터져 석탄이 쓸려 나왔고 작업 중이던 5명 중 4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40대 남성 1명이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중이던 장소는 갱도 내 지하 75m 지점으로 광업소 광산구조대와 태백소방서 약식통제단이 매몰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강릉시의회 한 의원이 회기 중 병가를 내고 서울로 야구 경기를 보러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A 의원이 지난 13일 오전 시의회 의장에게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청가서를 제출한 뒤 서울 목동구장에서 치러지는 고교 야구 대회를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으며 동문회 요청도 있어 응원차 다녀왔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양구군에서 산행을 하다 실종된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4일 오전 10시쯤 양구군 봉화산 8부 능선에서 70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대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행과 만날 시간을 정해두고 산에 올랐지만 연락이 끊겼고 함께 산을 올랐던 동료의 실종 신고로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